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을 책임질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또 이번 야간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다시 다우지수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정말로 즐거운 토요일 아침이 아닐 수 없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내가 가진 종목이 아직도 왜 못 올라가는지 궁금하다. 내가 가진 종목 이렇게 이제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포트를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한번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전화 02-3772-0269 02-3772-0269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문자로 샵 3772에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그다음에 비중과 함께 뭐 종목 사연, 내가 이거를 왜 매수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지금 문자, 전화번호 뜨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문자든 전화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면서 주간 특징주와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많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스닥의 하락, 지금 사실상 시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 좋다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코스피를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합권에서 노는 듯 싶다가도 무너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합에서 놀고 있는 5월 한 달 동안만 본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락했던 종목이 1,300개, 1,5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심할 때는 2,000개도 넘어갔죠. 그러니까 2,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시장이 사실은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했던 지금 시장의 상승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오히려 뭘 하고 있다? 코스닥을 내던지고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을 내던지고 그다음에 우량주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우량주보다는 저가인 스몰캡 종목들이 상승 갭이 컸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우량주들도 뭐 2배, 3배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우량주로 갈아타면서 나오는 개인들의 투매로 인한 손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강조했던 게 이런 투매 속에서도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데도 오히려 뭐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코스닥이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이제 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코스닥 랠리가 나오는. 실제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0.41% 사실 상승폭이 제한이 됐어요. 제한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런 오픈하자마자 품절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지도 않나 생각해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렇게 느꼈던 그런 포모 시장에 대한 이런 소외감 본격적으로 테마주 속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CG트로닉스죠. CG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냐? 자, CG트로닉스가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엠밴드방에서 4월 1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4월 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사실 당시에는 스페이스X 관련돼 있는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RF 관련돼 있는 위성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 반도체 이런 것들도 안 올라갔던 게 충분히 올라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G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X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단기간에 몇 %, 지금 한 2배죠? 한
한 2배 정도 목표 가격이 12,000을 제시해드리고 충분히 2배 정도의 상승 수익 구간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광센서 관련되어 있는 뭐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 어디 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 직접적인 공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탑 기업이라고 뽑은 만큼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상한가 나와줬어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광센서라는 테마들이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또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정부가 어제 발표했던 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에 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관련 기업에다가 지분 인수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토도 아니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했던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크고 있는데 늘 얘기했던 양자 컴퓨터의 미래 필수로 필요한 기술이 뭐가 되겠다? 광센서라든지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그런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서 시트로닉스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시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더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애초에 제가 잡아드렸던 12,000원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12,000원대 돌파를 했고 현재 15,000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시트로닉스 여러분들이 매수를 사실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나올 거고요. M밴드방에 이제 입장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시트로닉스처럼 지금 찍으면 2배, 찍으면 3배. 정말로 제가 찍상 강태공으로 유명하잖아요. 급등할 만한 종목들 많이 준비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바꿀 만한 종목들 쫙 준비했기 때문에 뭐 하시면 좋다? 이 M밴드방에 입장하시는 것만으로도 매일 실시간 단타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승부주 같은 경우도 그대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M밴드방에 입장하셔가지고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 코스닥 랠리 속에서 크게 바꿔보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신성 ST고요. 네네네. 37,500원에 10%요. 신성 ST 37,500원에 10%. 그러니까 사실 신성 ST는 그냥 이제 제가 뭐 따로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일단 좀 손실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신성 ST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 말고도 최근에 뭐 반도체 설비 이런 장비로서도 이제 좀 반세를 받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혹시 시청자님이 또 따로 노리고 있다든지 알고 있는 또 호재성 기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라서 샀는데 네.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장기적인 관점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은 사실 주식이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좋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신성 ST 같은 경우가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이긴 한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더 많이 엮여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말한 최근이 지금 한 며칠 전 이 최근이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뜨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뜨고 그러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뜨고 그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움직였던 테마성 흐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 2차 전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많이 들어간 상태죠.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당장 움직이기는 애매한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게 늘 얘기하는 지금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 뭐 원전에 투자하겠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과에 대한 부분 핵심이 뭐가 되냐고 하면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이거를 스스로가 이제 생산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 소비하는 지산지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멀리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이슈가 없는 거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아마 시청자님이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일주일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보니까 자리가 잘 들어갔어요. 딱 매수 가격이랑 봤을 때 차트가 한 딱 이 정도 구간대가 생각이 들 만큼 자리는 진짜 나쁘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나빴던 게 그거죠. 지금 자꾸 5월 달이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5월에 시장이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5월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같지 하락하는 종목이 진짜 1,800개, 2,000개라고 하면 늘 말하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상은 2%, 3%씩 빠지는 시장이었다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지금 거래 없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보다시피 이 기업이 지금은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냥 이 구간이 그냥 강한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강한 박스 구간이에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뭐 내가 매수가가 높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수주 잔고액을 7조 5천억인가 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1조 시대를 2027년도부터 이제 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올 연말부터 내년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이 기업적으로도 포부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22,000원대. 사실 크게 진짜 2만 원대 안 깨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롯데쇼핑이요. 롯데쇼핑. 네, 매수 가격이라든지 그 비중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만 원에 10%요. 18만 원에 10%요. 18만 원이면은 완전히 최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롯데쇼핑 자체가 늘 말했다시피, 이거 늘 말한 게 아니라 이 기업 이름만 봐도 뭔가 쇼핑 누군가 사줘야지만 실적이 나올 만한, 그래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은데, 혹시 이 기업을 선생님이 뭐 들어가심에 있어서 또 다른 모멘텀 이런 걸 기대하신 게 있다든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거 오래됐어요. 한 8, 9년 된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오래, 8, 9년 됐는데 지금, 너무 아쉬워요. 8, 9년 됐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대 정도쯤에는 한번 추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증하는 게, 우리나라가 예전 뭐 우리 한류 열풍 불었을 때처럼, 우리 그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류 열풍 불었을 때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BTS라든지 뭐 이런 뭐 우리 K-팝의 영향도 있고, 아니면 방송 같은 경우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 OTT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송도 뭐 흥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분기 역대 실적을 달성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와준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예를 들면 코로나처럼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 뭐 아니면 여행을 아예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못 오기 시작한다면 또 당연히 타격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여행을 와주는지 우리나라에 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여행 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쇼핑, 마트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소비해줘야 될 소비자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을 쓰자니 이 소비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갑을 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받쳐주고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이제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소비자들의 이제 이 지갑이 열린다. 그럼 그때부터 또 호재로 보시면 좋아요. 다만 지금은 그 시청자님 보다시피 뭐 8, 9만 원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 18만 원대 들고 있다고 하면 진짜 과거에 이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2015년, 16, 17, 18 이때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지켜주던 자리, 과거에 지켜주던 자리예요. 과거에 지켜주던 자리에서 너무 강력하게 뭐 하고 있다?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본전 오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본전 오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님도 그렇고 수익 실현은 아니고 이제 고생을 8년 동안 했으니까 엑시트라고 하죠. 지겨워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게 이거를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지겹다. 그래서 지금 그 손절 물량, 이 당시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라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정말 보통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있던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27만 5천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한 5만 원 정도 돼요. 이 바닥 대충 보면은. 그 대충 중간값이 딱 한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탔다라고 하면 딱 평균 중간값에 지금 이제 나오면서 거의 수익 구간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은 아쉬운 게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따라왔을 때는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2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님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14만 원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시 5만 원 가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6만 원 가면은. 예. 그래서 14만 원을 깨버리면은 다시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요. 예, 14만 원만 깨지면 안 깨지면 괜찮은 거예요? 네, 안 깨지면 괜찮고 깨지면은 그냥 아, 나 너무 지겨워하고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공부해보고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에코프로 네. 15만 9천 원에 10%. 에코프로 15만 9천 원에 10%요. 네. 근데 에코프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뭐 2차 전지는 길게 보면 좋은 거고 일단 에코프로도 어제 호재는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수산 리튬 관련해 가지고 2조 5천억이었나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정도 또 이제 그 수주 매출 규모가 나오면서 다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호황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사실 전기차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우리 미래의 필수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무서운 게 인간이 할 게 없어져요. 할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이 기계, 모든 게 로봇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다 조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한답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자동 촬영해주고 자동 보정까지 다 해주는 로봇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의 이 배터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이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는 뭐 생산하지 말아라, 판매하지 말아라 했던 게 계속 딜레이가 됐을 뿐이지 이게 다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전기차를 먼 미래가 아닌 정말 짧은 미래에는 필수로 탈 수밖에 없고요. 아, 난 자율주행 차량 탈래요. 자율주행 차량 타셔도 전기차를 타야 돼요. 왜? 지금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들이 계속 가파른 상용화가 어려운 게 뭐냐? 자율주행 차량의 이
이 들어가는 그 전력 소모를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사실 감당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전기차가 받쳐줘야 돼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는 2차 전지 전기차 이거는 그냥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차트를 떠나서 뭘 떠나서 부정할 수가 없고 다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단기간에 갈지 장기간에 갈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고 또 한 가지는 또 조금 더 추가 말씀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늘 아쉬운 게 그래요. 이게 그 시청자님이 잘못된 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차트의 기본적인 이해만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추가 매수 구간이 나왔었어요. 언제냐?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요.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딱 전에 있던 고점대 지켜주면서 반등하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정말 베스트 추가 매수가 12만 원대였고 지금 시청자님이 뭐 한 19만 원, 18만 원대라고 하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9천 원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9천 원밖에 안 빠진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바로 주가가 올라가주면 성공한 투자지만 빠졌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고요. 주식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나는 사는 순간 무조건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정말 이쁜 차트를 만들 거였으면은 지금 현재 이 확대 보면 62평 보이시죠? 이 노란 선. 잘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이 네. 노란 선이 62평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네네. 정말 에코프로가 이쁜 차트였다, 뭐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어제 뭐 15만 원 위로 안착한 것도 이쁘긴 하지만 이 62평대 위로 마무리한 게 제일 이뻤어요. 지금 보면은 62평대 살짝 꼬리를 달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뭐 다음 주 봐야겠지만 다음 주 봤을 때 바로 이제 쳐주면 좋겠지만 보면 알겠죠. 62평 이런 자리들이 늘 중요한 게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에코프로의 차트를 봐도 이런 62평대를 맞고 죽는 자리들이 있어요. 맞고 보면은. 네. 그게 맞고 죽는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62평대를 돌파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던 게 사실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더 간다고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못 보게 제가 말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주식은 늘 그거예요. 우리 공사장에 가도 안전 제일이잖아요. 안전이 제일 네,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빠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3만 원 정도쯤에 오면은 더 빠지면 그때 하는 게 추가 매수지 지금은 이제 네. 시청자님 평단가 대비해서 뭐 몇 퍼 손실도 아니에요. 9천 원 빠진 거면 지금 한 3% 정도 2% 손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 13만 원 정도로 혹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네, 되고.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또 그때 다시 네.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여기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네. 또 다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그럼 다음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셀바스 AI요. 셀바스 AI. 예, 비중은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6,000원이고요. 네, 10%. 16,000원에 10%. 아,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한 1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셀바스 AI가 왜 사실은 지금 아쉽냐라고 하면은 이게 AI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도 뭐 2,000원대, 3,000원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도 한 10배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데 왜 이 셀바스 AI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 AI만 보면 안 돼요. AI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과거의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슈를 받았던 게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이제 뜨게 되면서 그 당시에 셀바스 AI 음성인식 시스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에 기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될 때 우리가 말로 소통할 거 아니에요. 그 말로 소통하려면은 이 로봇이 나의 말을 음성을 파악하고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네. 음성 관련되는 시스템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었던 거고 사실 셀바스 AI는 의료 AI로 보셔야 돼요. 의료 AI. 그래서 의료 AI의 문제는 뭐냐? 의료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알다시피 의료가 이게 좀 힘이 좀 짱짱해요. 짱짱하다 보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뭐 반대를 합니다. 이 자기들 이제 밥그릇 없어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도입하려고 했던 게 그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동 자판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서 뭐 화상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부각됐던 게 이런 자판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격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 결과를 토대해서 자판기에서 약이 딱 나오는 그런 것도 도입하려 했는데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사실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의료에 도입하면서 신약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이 의료에 대한 영역에 AI를 도입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과거 셀바스 AI처럼 이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 루닛 뭐 이런 기업들이 의료 AI로 크게 갔던 건데 지금은 의료 AI가 시장에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AI가 아니라 그런 반사이익이 없는 게 사실은 아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쉽다 보셔야 되고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이 10%를 하셨잖아요. 네. 들어가신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가 매수는 안 하셨던 거죠. 추가 매수 했었어요. 그거 혹시 23년도에 지난번에 한번 예. 매수가 위로 왔는데 예. 더 올라올 것 같아서 못 팔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구간대가 매도가 위로 올라왔을 때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차트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치겠구나 기대가 되는 자리도 맞아요. 근데 다만 이때는 이평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이평이 일단 단기적으로 돌려놓은 상태여서 기대는 해볼 만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의 하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증시가 그냥 진짜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았지 증시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셀바스 AI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대에 이제 차트가 있죠. 현재 이런 구간대 지금 여기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혹시 자금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비중 5% 정도 물을 타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 자리면 얼마예요? 지금은 11,000원짜리요. 11,000원짜리에서 타면 돼요? 네, 그 한 비중 5% 물 타셔도 되고 대신에 9,500원을 이탈하면은 물 탄 거라도 최소한 정리는 하세요. 9,500원 깨면 그때는 좀 위험한 자리가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9,500원을 많이 깬다 하면은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자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반등 나오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자리고 그래서 비중적인 여유가 된다,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 그럼 한 비중 한 3%, 5% 정도는 지금 돼서 물 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 그럼 또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TCC 스틸이요. TCC 스틸이요. 매수 가격은 얼마시죠? 21,200원이요. 21,200원. 네, 자, 일단 이거- TCC 네. 이게 너무 내려왔는데 네네네. 이게 가려면 언제 오래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좀 생각하고 있고 TCC 스틸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시청자님이 네. 최근에 이제 철강 전형적으로 딱 보니까 철강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가 네, 이제 맞아요. 중국이 철강 생산을 이제 계속 감축하니까 이런 가격 인상에 따른 반사익이었던 거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버릴 자리는 아닙니다. 보다시피 현재 구간대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전에 있던 고점대죠. 고점대 맞는 지켜주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고 지금 보다시피 그 25월봉이 꺾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월봉의 저항, 2만 원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저항을 받는 거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청자님이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저항 받는 자리에서 들어갔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 추세를 보셔도 그냥 전형적으로 2만 원대 너무 강한 저항 자리였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지금 모든 이평대가 지금 장기 평대만 지금 역별 상태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장기 평대를 보면은 지금 이 회색선이 장기 평대예요. 못 뚫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는 커요. 차트만 봤을 때도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은 철강 산업은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런 투자, 이런 건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랐던 것도 원전 건설 때문에도 굉장히 커요. 근데 기존의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과거에 이제 헝다그룹이었나요? 부동산 최대 부동산이 이제 없어지면서 망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중국이 좀 휘청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업계가 안 좋은데 철강을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강을 계속해서 감축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도 지어야 되고 특히나 미국이 원전이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싹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하고자 하는 미래 정책에 있어서 AI 인프라, 원전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본 근간이 되는 게 뭐다? 이 철강이에요, 철강. 그래서 철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자님이 단기간에 너무 빠져요. 빠질 수 있죠. 지금 철강이 한번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리튬주도 올라갔던 것처럼 철강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돼요. 철강에 대한 이런 시장이 화랑기다라고 하더라도 철강에 대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지면 사실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해서 남는 이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시청자님 비중이 20%를 하셨잖아요. 네네. 20%에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제일 위험한 거는 12,000대를 깼을 때예요. 12,000대를 깨면은 이 월봉에서 느껴지겠지만 그냥 과거 이제 22년도 고점대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대를 깼을 때가 하방 리스크가 크지 지금 자리는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들고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3만 원이 그다음 저항이에요. 그래서 3만 원 네네. 선까지는 한 2만 8천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목을 정리했을 때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이제 지금 피지컬 AI가 뜨고 있죠. 피지컬 AI 대장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의 새로운 대장주와 함께 잠시 후 이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밴드방에 입장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어떻게 소개시켜드린 종목마다 막 상한가를 가는데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근해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런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찍으면 상한가, 찍으면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매매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밴드방에 입장만 하신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시트로닉스, 민테크, 퀄리티스타, 반도체 이런 것들처럼 2배, 3배 갈 만한 종목들 꾸준하게 추천드리겠다. 매일 장전 단타까지 함께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이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또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강의의 주제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죠. LG전자, LG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게 떠오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량주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우량주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지금은 뭐다? 이제는 수급이 LG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코스닥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던 이제 테마주들이죠. LG전자가 10배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테마주가 10배 오를 확률이 굉장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오를 로봇주, 이제 최근 LG라든지 LG전자가 이제 피지컬 AI와 함께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그 후속주가 무엇이 될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로봇주를 사기 전에 앞서서 왜 LG전자, 왜 로봇주가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LG전자와 LG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LG전자만 봐도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LG만 봐도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LG전자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전에도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기업은 맞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골드러키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이번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슈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LG전자도 중요한 게 뭐냐? LG전자는 사실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언제 상한가를 갔었느냐? 과거에 이제 2021년, 20년도죠. 이 당시에 자율주행 차량 그 테마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애플이 뭘 만들겠다?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LG전자가 과거에 이제 LG 마그넷이었나요? 그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기업이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런 부품을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기대감이 오르면서 애플카 수혜로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던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슈가 있을 때마다 LG전자 상한가를 좀 갔죠. 그리고 한번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LG전자가 뭐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오르지 못했느냐를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LG전자가 가지고 가는 게 뭐다? 과거에 지금 여기서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거 애플카가 언제 나와? 애플카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지금에서 조정이 나오다 갑자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애플카, 이제 진짜 애플카 기대감 엄청 줬어요. 이 애플카 모델만 봐도 정말 이뻤습니다. 가상 이미지. 정말 이뻤고 그런 애플카를 이제 하지 않겠다를 선언해버리죠. 하지 않겠다가 돼버리니까 갑자기 LG전자가 이제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지금에서야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하죠.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느냐? 1월이에요, 1월. 1월에 거래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2월에. 그럼 LG전자가 이때 어떤 모멘텀이 있었느냐를 봤을 때 LG전자의 모멘텀이 간단해요. 뭐다? 이 당시에 갑작스럽게 LG전자가 가전만 하던 LG가 뭐한다? 휴머노이드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에 우리 본격 편입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강한 테마가 됐던 게 뭡니까? 액추에이터 시대였죠.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LG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편입을 했던 거고요. 중요한 건 편입을 해놨더니 그때 거래를 터뜨리고 지금 또 어떤 이슈가 터져요? 지금 또 터지는 이슈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로봇. 뭐 하기 시작합니까? 뒤에도 보이지만 80시간이 넘어요. 라이브 생방송이에요, 라이브. 라이브로서 이 택배 분류하는 장면을 80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다시 부각이 된 게 뭐예요? 피지컬 AI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지금 피지컬 AI가 시장에 뜨기 시작하는데 LG전자가 지금 급등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 왜? 원래 이제 피지컬 AI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뭐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다시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의 최근의 차트를 보면 알죠? 뭐가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휴머노이드 모멘텀이고요. 피지컬 AI 모멘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근데 LG전자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가긴 해요. 뭔가 차트로 대충 봐도 상승폭이 뭐가 좀 다른데 느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LG전자가 갑자기 대장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 왜 우리가 LG전자가 아니라 다른 로봇주를 사야 되냐고 하면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 이제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못 가겠다가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핵심인 이유는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트를 조금 더 이제 확대보면 알 수 있죠. 자,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멘텀을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60배가 상승한 기업입니다. 60배. LG전자는 이제 최근에 한 2배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만 가지고서 계속 끌어올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가 나온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2배 더 올리잖아요? 그럼 저점 대비 고점까지 120배예요, 120배.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끌어올리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한계치에 다달했다라는 게 보통 이런 시장에서 봤던 테마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LG전자로 수급을 돌리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LG전자의 수급을 돌리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SPG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다른 계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LG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는 테마의 순환매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저희도 얘기했죠.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 했습니까? 처음엔 마스크로 시작한다 했어요. 왜?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 마스크 사야 돼. 마스크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손세정제예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였어요. 재택근무하니까 뭐 배달만이, 그 다음 배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계속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치료제였거든요, 치료제. 그러니까 테마의 순환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피지컬 AI도 테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테마? 피지컬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지컬 AI에 뭐가 있느냐? 자, 이게 피지컬 AI의 5대 핵심 요소입니다. 5대 피지컬 AI를 만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 피지컬 AI가 뭐가 중요해요? AI가 몸을 가져야 돼요. 몸을 가져야 되니까 피지컬 AI였죠. 그래서 움직였던 게 정밀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로봇의 본체가 되는 구동기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 액추에이터 기술들이 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의 첫 번째 테마는 뭐였습니까?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되는 기업들이 크게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다른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는다라 보시면 좋고, 그럼 이젠 그 다음 테마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2차 전지도 그래서 그 피지컬 AI 반사의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 신경을 생각하는 뇌가 있어야 돼요. 뇌, 칩. 그 다음에 인지와 사고, 이 눈으로 봐야겠죠. 센서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죠. 센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인터커넥트 기술이라고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피지컬 AI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뭐다? 주거니 받거니 연계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액추에이터에서 다른 테마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AI가 문제가 되는 게 AI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 그래서 앞으로는 피지컬 AI 생각을 할 수 있는 추론 시장이 굉장히 뜰 수도 있다. 추론 시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추론 시장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뭐 한다고 합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AI 투자에 3조 달러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4,500조예요. 이 4,500조를 투자를 왜 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뭐 때문에? 추론 시장 확대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 몸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의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 중요해진 거는 움직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못 봐도 괜찮아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제일 중요한 추론 시장에 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추론 시장에서 이제 피지컬 AI의 여러분들은 추론 칩, 추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 추론 시장의 핵심은 간단해요. 추론 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추론은 앞으로 핵심이 이 전력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초저지연, 그러니까 더 빠르게 0.0001초라도 늦으면 안 돼요.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최적화된 이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고요. 데이터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추론칩의 핵심은 그냥 딱 기억하세요. 뭐다? 이 실시간 최적화. 우리가 여기에 저지연이죠, 저지연. 지연이 생기면 안 돼요. 0.0001초만 늦어도 큰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추론칩의 핵심은 앞으로 뭐다? 저지연이죠, 저지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이 저지연 관련되어 있는 핵심 수혜주라 보시면 좋아요. 핵심 수혜주고요.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닥이에요. 굉장히 바닥이고 여기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3배, 못해도 3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테마도 봐주면 이제 10배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월봉의 차트를 봐도 뭐하고 있다. 지금 주봉의 차트를 봐도 상승 추세 이쁘게 탔죠? 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략하느냐?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지금 시황관계에서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다 설명하기 너무 바빠요. 이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지금 이제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QR코드가 나올 거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 차세대 추론칩,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 추론칩의 핵심이 되는 10배는 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전망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어도 입장하셔야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들어오시면은 자, 뭐 합니까? 실제로 엠밴드방을 통해서 CG트로닉스 추천드렸어요. 4월 1일에. 추천드리고 몇 배? 여기 추천드리고 2배가 올라갔어요. 2배.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이에요.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언제? 4월 8일에 여기서 추천드리고 또 2배가 올랐어요. 또 2배가.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게 이제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테크. 사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리면 다 하면 제 자랑 같아서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민테크. 뭐 한 10%, 20% 오른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아니 주식 한 사람이 10%, 10% 수익 봤어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냐 홀짝해도 볼 수 있는 수익입니다. 우리는 최소 몇 배? 2배는 봐야 수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 하단에 나왔던 QR코드를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지컬 AI의 핵심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 본격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TV 방송 끝나는 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지금 뭐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건 그래요. 어쨌든 이제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다. 코스닥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저는 늘 말합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왜 소외받았을까요? 늘 얘기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의금이 아니죠. 성과급이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호황기가 됐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성과급 이상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T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오전 8시 또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과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